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제 약을 써도 자꾸 발작이 생겨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그 우리가 이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뇌전증 환자 중에 약으로 잘 치료되는 환자들은 사실 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잘 가질 수 있고 물론 이제 편견과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직장을 찾는 데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일반인들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약을 2가지, 3가지 먹어도 자꾸 발작이 생겨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또 자주 다치고 그러한 다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그 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또 우울증도 생기고 또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 악순환이 돼가지고 치료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환자의 일생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약물난치성 환자들의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를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제 환자를 돌보다가 이제 본인이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이제 저한테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내가 죽으면 얘를 누가 돌보겠느냐.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이제 뚜렷한 이상들이 있는 거죠. 여기는 왼쪽 거는 머리를 다쳐서 생긴 뇌 손상, 2번째 거는 뇌 종양, 3번째는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4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또 동종맥 기형, 혈관 기형, 또는 이제 해마경화증. 해마경화증은 어렸을 때 열성경련을 자주 한 애들은 나중에 해마경화증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열성경련도 자주 할 때 빨리 그거를 막아줘야지 어떻게 되게 뭐 병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다가는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 해마경화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축두염 뇌전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경련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열성경련이라는 건 이제 열이 아주 빠르게 뭐 36도에서 뭐 40도까지 확 올라갑니다. 그냥 확 올라갈 때 발생하는 생리적인 발작인데 그 열성경련을 할 때 애가 이제 파래지면서 머리가 저산소증에 빠지게 돼요. 머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 가장 먼저 손상이 쉽게 오는 데가 해마입니다. 이 해마는 기억력의 중추예요. 한쪽 해마가 없어진다 그러면 기억력 중에 반을 잃게 되고 양쪽 해마가 다 없어지면 완전 그 바보 치매가 됩니다. 그래서 열성경련은 한두 번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열성경련 예방 방법은 열이 오르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열이 빠르게 오를 때는 예방약을 써야 돼요. 열성경련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약을 쓰면 한 7, 80%에서 예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아주 치료가 힘든 뇌전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안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해주실래요? 요거는 이제 뇌전증 발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양쪽 팔이 뻣뻣해지고서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사지에 다 힘이 들어가면서 거의 이때는 숨을 못 쉬어서 저산소증에 빠지고 심한 경우는 이 척추 골절까지 와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전신 경련 대발작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일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거기서 틀어봐 주세요. 이게 이제 부분 발작에서 시작해가지고 뇌로 전기가 퍼지면서 전신 대발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소리도 막 지르게 되고 팔다리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근육통을 엄청나게 느끼고 또 근육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신장에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렇게 전신 경련 발작을 엎어져서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엎어져서 하게 되면은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가 그 이불 속에 파묻히기 때문에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 혹시 엎어져서 대경련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꼭 이렇게 그러니까 엎어져서 자는 애들은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자게 하는 연습을 해서 엎어진 상태에서 발작이 일어나게 안 하는 게 그 뇌전증 환자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를 해서 이렇게 심한 발작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해야 돼요.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특히 밤에 이게 대경련 발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없게끔 하려면 이런 대경련은 약으로 해서 안 되면 수술로도 안 되면 신경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약만 먹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약으로 안 됐을 때는 뇌전증 수술도 있고 또 신경치료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